충남교육청이 올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 신설을 비롯한 가시적인 계획이 담겼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각 기관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내놨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살펴봤습니다. 충청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해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생 주도성 인식과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충남교육의 목표로 정하고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충남교육의 핵심 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였습니다. 기초학력 종합 시스템인 온체험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구야 만나자, 도란도란 친구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 정서 회복과 관계 향상에 중점을 뒀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가시적으로는 오는 9월 현재 연구정보원을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으로 바꿔 미래교육의 평가 체제를 전담합니다. 평가정보원에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력향상지원센터를 이달 중에 우선 설치합니다. 학력향상지원센터를 올해 1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한 충남학력 디딤돌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성과를 관리하며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한 다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인 마주온을 활성화하고 도내 14개 시군에 인공지능 교육체험센터를 만드는 등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는 3월에는 학생들의 자아 성장을 위한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인성공감 36.5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학교 신설과 재배치를 통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를 23명으로 낮추고 오는 2026년 20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까지 충남에 23개 학교 신설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추가로 27개, 50개 학교가 서는 거예요. 50개 학교가 서면은 어지간히 해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한편 김 교육감은 최근 이슈가 된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에 대해선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더라도 직선제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새해가 되면 각 기관별로 한 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사자성어를 정하곤 하는데요. 세종시청과 의회, 교육청이 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세종시가 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같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쓰자는 의미의 동심동덕입니다. 지난해 2개의 큰 선거를 치르면서 쪼개진 민심을 다시 하나로 뭉쳐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화해 진짜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교두부를 마련하고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미래전략도시로 육성하는 데 행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세종의 발전, 충청권의 발전, 국가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후손들에게 큰 덕을 쌓아놓는, 남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종시의회가 정한 사자성어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담은 공존공영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해 가자는 뜻입니다. 의회의 기본 원칙인 민의 수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협업에 충실하자는 취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해가고 아울러 세종시에서는 신도심과 원도심, 도시와 농촌이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실현해가자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한자 대신 순 우리말 4글자로 이뤄진 함께 가자, 함께 살자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했습니다. 세종을 넘어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맨 얼굴로 웃음 짓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새 정책 목표와 비전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 각 기관의 바람대로 흘러갈 것인지도 올 한 해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대목 중 하나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일상감사를 통해 모두 11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 지난 5년 동안 사업부서에서 발주하는 일상감사 대상 사업 2,400억 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모두 649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감사 사례집을 배포하고 예정가격 작성 요령을 교육해 사업 담당자가 업무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과 연기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치는 연기면 연기리와 보통리 일원 61만 6천여 제곱미터와 조치원읍 신흥, 봉산, 침산리와 연서면 월아리 일원 87만 5천여 제곱미터입니다. 이 중 연기지구에는 약 5천 세대, 조치원지구에는 약 7천 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형 도면 등 열람은 토지 이용 규제정보 시스템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충청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특별 경영 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며 은행 대출금리의 2%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업체당 최대 대출액은 1억 원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도내 은행에서 상담을 받은 뒤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충남 지역 공공시설 가운데 여성 보건 위생물품을 비치한 곳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의회 김선태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공공시설 1,564곳 중 여성용품을 비치한 곳은 101곳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여성 위생용품은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라며 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의 해묵은 현안 과제 중 하나죠. KTX 세종역 신설 이슈가 새해 시작부터 뜨겁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세종역 신설을 고집하는 세종시를 비난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세종시는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남긴 글입니다. 세종시는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해 충청권의 인구를 깎아먹어 충청 밉상이 돼가고 있다며 충청권의 단결을 세종시가 해치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KTX 세종역을 문제 삼으며 기술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고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세종시가 고집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세종시 입장에선 발끈할 수 있는 발언인 만큼 이에 대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맞대응에 관심이 쏠렸지만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론인과의 신년 교례회를 가진 최 시장은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세종역은 분열의 계획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가 윈윈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시키고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세종역은 그거는 충청권 전체에 상생되는 계획이다 라는 저의 신념과 그런 계획을 계속해서 이해시켜 나가겠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종역 신설을 위한 여건이 크게 변화됐다며 경제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도와의 확전은 피하면서 추진 의지는 굽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한편 세종시는 이달 중 KTX 세종역 설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전국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에서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3회 연속이며 인증기간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 2번과 7번의 출발지와 종착지를 변경해 운행합니다. 현재 두 노선의 기종점은 남부 고가교 회차지로 다음 달부터는 두정역 입구 정류장과 두정역 푸르지오 정류장으로 각각 변경됩니다.
이번 노선 조정으로 청담동과 신방동, 쌍용동 직통 운행이 가능해졌으며 7번 노선에 차량 한 대를 추가로 증차해 배차 간격을 16분으로 동일하게 운행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설 명절 기간 동안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에 나섭니다. 소독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며 온양 온천역 등 6개 역사를 비롯해 터미널과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산시가 농업기계 분야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계 교육팀을 신설했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팀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교육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3톤 미만의 지게차와 굴착기 등 영농 현장에서 많이 이용하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5톤 미만 로더 면허 과정을 통해 농업인 무상 면허 취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각 자치단체마다 시민들의 삶의 변화 등을 파악해 여러 정책 지표를 활용하기 위한 사회조사를 하는데요. 최근 세종시가 공표한 지난해 기준 조사 결과 가운데 눈길을 끄는 몇 가지 사안을 꼽아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먼저 월 평균 가구 소득을 보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비율이 16.6%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13.7%,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12.6% 순이었습니다. 특히 800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 비율은 1년 전에 비해 3.6%포인트나 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 구성입니다. 지난해 가족끼리 떨어져 사는 분거 가구 비율은 21.4%로 2020년 26.5% 대비 5.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정착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건 분야에선 의료기관 이용 실태에 주목할 만합니다. 세종시 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68.2%로 2년 전에 비해 4%포인트 늘어난 반면 의료기관 이용 만족 비율은 줄고 불만족 비율은 소폭 늘었습니다. 불만족하는 60% 가까이는 치료 효과나 진료 결과 불만족 혹은 전문 의료 인력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인지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역시 보건의료시설이라고 답한 비율이 2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영주차시설, 공연관람시설 순이었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세종시 발전 방향은 무엇일까? 역시 행정수도란 응답이 절반을 넘어 절대적으로 높았고 이어 첨단 미래산업도시, 문화예술도시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관내 1,800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12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92%포인트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 도고면 주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도고 신원리 우회도로가 드디어 개통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약 6년 만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방도 645호선 중 유일하게 2차로 확장이 되지 않은 도고 신원 삼거리부터 건널목 삼거리 구간. 좁은 도로폭의 상습 정체는 물론 보행자 안전도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하지만 노선 변경 등을 거치며 공사는 지난 2020년 1월에서야 착공됐고 이마저도 토지 보상 지연과 연약 지반에 대한 설계 변경까지 이루어지며 지연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런 도구면 신원리 우회도로가 드디어 개통됐습니다. 신원 삼거리부터 건널목 삼거리까지 910m 구간에 2차로로 국비 13억 원을 포함해 모두 7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까지 포함되면서 주민들도 개통을 반겼습니다. 마을이 아주 차가 너무 댕겨갖고 대형차들이 하도 댕겨서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로 이렇게 쑥쑥 빠지니까 뭐 좋죠. 시는 이번 우회도로 개통이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지방도 임시개통으로 차량 교행이 가능하여 이동 편의성과 안전한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고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신언리 우회도로 개통이 약 6년간의 기다림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오는 3월 세종의 문을 여는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의 개장을 앞두고 오는 13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시급여부 주임급 이상 4명과 사원급 11명을 비롯해 객실부 주임급 1명과 사원 4명, 시설관리 주임급 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주임급은 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사원급은 15명 모두 신입 채용으로 진행되는 만큼 호텔 종사자를 꿈꾸는 세종시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일자리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 4일까지 제7대 아산시 어린이 청소년의회 의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인 아산 시민으로 모두 4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의회에서는 모의 의회 운영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며 활동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의회 의원에게는 봉사활동 시간 부여와 위촉장 수여, 다른 지역 어린이 청소년의회 견학 기회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아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 청소년재단으로 하면 됩니다. 하늘에서 본 아름다운 충남 드론 영상사진 전시회가 오는 13일까지 아산시청 로비에서 열립니다. 전시회에서는 외암 민속마을의 아침을 비롯해 노을진 그린타워 전망대 등 충남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지역 명소, 문화재를 소개하는 영상 10점과 사진 30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18일까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모집하는 제9기 참여단은 전국에서 2,000명을 모집하며 이 중 세종시 모집 인원은 19명입니다. 또 이 가운데 공개 모집은 11명, 시 추천은 8명입니다. 신청 자격은 세종 시민으로 정책 현장 참여나 정책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민 등이며 신청은 온국민 소통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참여단은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국가정책과 시정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오는 설 연휴 기간 중 세종시에서는 22일 설 당일에만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이외 설 연휴가 시작되는 21일이나 설 다음 날인 23, 24일은 정상 수거합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 설 연휴 쓰레기 특별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기동 처리반을 운영해 하루 2차례씩 BRT 승강장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천안재활병원에서 조리사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5-71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일 그린테크에서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7-66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삼팔 종합건재에서 거래처 관리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123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